국토교통부가 당초보다 2조 늘어난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6조 8천여억 원을 놓고 이번 주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시작합니다. 8년 넘게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부르면 오는 옵서 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에 제2공항 총사업비를 놓고 기획재정부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예산 협의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 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사업비로 지난 3월 기본계획안 예산보다 2천여억 원 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 2015년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4조 8,700억 원보다 2조 원인 41% 증가했습니다. 8년 넘게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오늘부터 사업 부지 인근에 보상 사무실을 마련하고 토지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보상가는 지난 7월 법원 중재로 진행된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보완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 옵서버스가 오는 2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행구역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대로 버스 8대가 내년 4월까지 운행합니다. 버스 호출은 모바일 앱이나 콜센터로 가능하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1시간에 3번 이상 호출을 취소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오는 25일 오후 1시 반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지사의 최측근이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영 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증인 한 명당 1시간 반 정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재판 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평소보다 30분 빠른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학부모는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남녀공학인 제주도 내 한 중학교.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 여학생 한 명이 교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였는데 담임교사가 교실을 둘러보다 확인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발견 당시 학생의 몸에 옷이 감겨 있었고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뇌 손상이 심해 헬기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는 몸에 얇은 줄의 상처와 팔에 멍이 크게 있었다며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제기합니다. 딸의 SNS에 사건 발생 당일과 전에 따돌림을 암시하는 여러 글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흉터가 이심처럼 상처 크기가 점포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한 20cm 이상 가량되는 피멍이 들어있고 잔잔한 상처들도 있고. 학교 조치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이 친구들의 면담 일지를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조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원인을 좀 알게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학교 측은 면담 일지가 수첩에 메모한 형식이라 제출할 수 없고 대신 경찰에 방문하기로 했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학교 CCTV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인기 드라마에 등장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경남 창원의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서 생육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입니다.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높이 16m, 가슴 높이 둘레 6.8m, 나이 500년의 노거수. 인기 드라마에 방영돼 우영우 팽나무로 전국에서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엔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1년 뒤 모습은 어떨까? 나뭇가지 및 잔뿌리들이 땅 위로 노출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뿌리 주변에 풀이 없어지고 흙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풀과 흙은 뿌리를 보호해주고 잔뿌리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나무 생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무 건강의 상징인 잎의 일부는 병충해가 심해 누렇게 변했거나 가지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물주기나 거름주기, 또 병해충 방제, 지표 관리 등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 생장을 방해하는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인도는 1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나무 주위에 있던 의자 형태의 시설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버젓이 있던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은 취재가 시작되자 철거했습니다. 창원의 천연기념물은 동읍의 음나무군과 함께 이 팽나무 2개뿐입니다. 전국의 천연기념물 팽나무도 이 나무를 포함해 3개뿐이어서 매우 귀합니다. 창원시는 병해충 방제, 정밀 진단, 수관 정비, 수목 상처 치료 등은 했거나 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에서 받은 환경 정비 예산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보존 관리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충북에서는 국내 최초로 일회성 대회가 아닌 지속성 있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열리는데요. 5개월의 대장정을 마쳐 우승팀이 가려졌는데 선수들의 메달 색깔은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시원한 골이 터집니다. 멋진 드리블로 코트를 가르고 환상적인 패스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만만찮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야 맙니다. 프로와 다름없는 경기 운영이지만 선수들은 모두 발달 장애인입니다. 경기 있는 거 1등으로 하는 목적으로 핸들볼 그거 강사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 같습니다. 선수 구성도 다양합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전국 9개 팀이 3개 군으로 나눠 20여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일회성 대회가 아닌 지속성 있는 국내 최초의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입니다. 첫 우승팀도 나왔습니다. 청주 지역만을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주고 싶은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프로 핸드볼 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자치단체, 지역 대학이 힘을 모았고 부족한 자리는 복지관과 자발적으로 나선 국가대표 출신 감독 등이 채웠습니다. 게임 규칙 설명부터 체력 훈련과 테크닉 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지만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팀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훈련을 하면서 깨닫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리그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색깔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5개월의 쉽지 않은 여정을 이겨낸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만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성산은 12.5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았는데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들어서 온화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두툼한 겉옷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동부 지역 13도, 북부 14도, 서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7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윗세 오름은 영하 2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한라산 정상부에 올가을 첫 상고대가 피어난 만큼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한라산 산행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바닷길 상황도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 애월과 조천을 잇는 애조로가 내년 5월 완전 개통합니다. 제주도는 애조로 마지막 공사 구간인 제주시 회천동에서 조천읍 신촌리 4.2km 도로 개설 공사의 공정률이 82%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조로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부터 조천읍 신촌리까지 있는 26.3km 길이의 도로로 도심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해온 부국도 대체 우회 도로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도로변에 1,000개가 넘는 가로등이 설치돼 야간 도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88억 원을 들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 1,200여 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별로는 도민과 관광객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일주도로에 가로등 1,005줄을 집중적으로 설치했고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와 애조로에 시설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위성정보를 활용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조업 일지에 선장 서명을 누락한 218톤급 쌍타망 어선 등 중국 어선 5척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올해 단속을 통해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어선 1척 등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2척을 납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생한 제주 지역 심정지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18.9%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방당국은 특별교육 훈련을 이수한 전문 구급대원으로 편성된 특별구급대의 활약이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 농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제주 지역 농업 취업자 수는 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명 줄었고 2년 전보다 1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농업 취업자 수는 도내 전체 취업자 수의 11.8%를 차지했는데 1년 사이 취업자 비중이 2.2%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음식업과 주점업은 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 명 늘었고 교육 서비스업도 2천 명 증가한 2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되면서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긴급 방역 회의를 열어 럼피스킨병 예방에 행정과 농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소 사육 농장 일제 소독과 긴급 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농가의 경우 서해안 경로로 유입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에서만 발생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흡혈곤충과 오염물질 등에 의해 전파됩니다. 제주시 구자읍 세화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1리 동백마을이 UN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마을에 선정됐습니다.
구자읍 세화리는 국내 최대 규모 마을협동조합인 세화마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녀와 밭담 등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문화유산과 전통 문화를 보존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원읍 신흥 1위 동백마을은 보전연구회를 중심으로 동백자원을 동백기름과 동백밥상 등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가시책사업과 미래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17개 지표에서 모두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와 공간 조성 지원 등은 정성평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 매장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의 녹색 매장 지정 제도는 녹색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유통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매장은 환경부의 녹색 매장 현판과 운영에 필요한 홍보 물품을 제공받는데 전국 2천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 중에 녹색 매장 지정은 제주점이 유일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